온다. 오,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들 중대 교육대 맞아요. 모르겠어. 어머, 모르겠어. 어떡해, 어떡해. 봤다. 여기. 요 줄. 요 네 번째. 지금 봤다. 김학과, 김치인근 151명을 2025년 9월 신입으로 흡수를 넣었습니다. 825명.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보내시고 모신진사 각평하셨을 부모님들과 가족 친지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아들들이 간사한 마음으로만 참여를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정책 행사하겠습니다. 1도 경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젠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바쁜 나날 중에서도 여러분 뵈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병훈련소에서는 아예 못 만나고 들어가잖아요. 가서 휴대폰이 연락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신병훈련 수료식을 하는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한 몇 분 정도 휴대폰을 준대요. 부모님과 통화하라고. 근데 그 통화를 못하고 만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정말 걱정했을 거예요. 나중에 휴대폰을 찾아서 보니까 엄마 오는 거 맞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던 아들이었고 만났죠. 잠깐 통화가 가능해요. 신병훈련 데려가도. 그런데 통화에서 감기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거의 잠긴 채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전에 듣고 나서 만난 아들이어가지고 그저 건강한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자극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고 사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걸 이미 알고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보냈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북한에서 키워서 군에 내보냈다. 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군의 실상은 너무 열악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밑에 1살 어린 그 사촌 남동생도 군에서 죽었거든요. 군에서 돌아와가지고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길에서 죽게 되면은 객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신은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은 그 간을 한 다음에 집에 들여놓지 못해요. 3일장을 지내는데 그 외양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다가 아이를 묻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의 군하고 여기의 군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아들을 낳은 엄마의 운명이면은 북에 있으나 남에 있으나 군에 보내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군인으로 보내는 게 훨씬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셋 가진 엄마라면 다 이해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아들 그리고 엄마랑 대화를 전혀 안 하는 아들 있죠. 요즘은 무슨 애견남이니 무슨 테토남이니 하는데 우리 둘째는 좀 테토남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근데 대신에 또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속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한테 얘기하는, 좀 그래서 형제의 우애가 좀 남다른 아이긴 했었어요. 군에 가기 전에 그 형제가 같이 군복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자기네 부대에 지원을 하라고 했어요. 동생한테 오게 되면은 봐주겠다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를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 병종을 지원했냐 이랬더니 고생하는 거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너 아직 고생 모르는구나 이랬었고, 저는 좀 걱정이 됐었어요. 군이라는 환경 자체가 다 처음인 아이들인데 거기에다가 형보다 더 어려운 병종을 간 것만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둘째는 더 걱정스럽긴 했었었죠. 근데 말을 안 하는 아이였는데 엄마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면 부대 이제 면회가 허용되는 부대에 가게 되면 또 면회도 가게 되는데, 큰 아이도 지금 빠지지 않고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도 그렇게 가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제가 못 해줬던 거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 군대는 면회가 전혀 없죠.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 아들도 보니까 매달 있어요. 매달 있어서 부모님 중에 누가 오실 수 있는지 사전에 그 신원 같은 거를 보내게 되면은 외박이 있고 외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박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하루 보내고 들어가고, 외출인 경우에는 나와서 뭐 점심 먹고 일과를 마친 다음에 뭐 몇 시까지 부대 복귀 이런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북한은 제 남동생도 둘 다 군에 갔는데 어머니가 한 번인가 갔었대요.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멀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부대에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가서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역해서 올 때까지 10년간 못 보죠. 그러니까 막내 제 셋째 동생은 어머니가 한 번도 못 가봤고, 그 제 밑에 동생만 한 번 가본 거를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저도 헤어진 다음에 있은 일이어서 전해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군인들이 많았었거든요. 아오지 쪽에도 뭐 군수공장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들 보게 되면은 면회가 전혀 없죠. 만약에 좀 잘 사는 집 자녀인 경우에는 부대에서 뭔가 이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해줄 수 있거나 어머니의 선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친구다. 그러면은 집에 가요. 부모님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런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본부대로 돌아오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돈 많은 집은 그런 거 수없이 하죠. 제가 본 좀 잘 나가는 집 남자애는요 한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빈부격차가 군 생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거 봤었는데, 우리 항공군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시간만 되면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번에 또 나왔는데 엄마 시간 안 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저 얘기하죠. 아니야, 나 무조건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좀 가는 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면회 시간이 있는 부대, 그 또 없는 부대도 있습니다. GOP나 이런 부대는 면회 없더라고요. 대신에 군무를 뭐 한 달간 이렇게 가서 서게 되면은 2주간의 휴가를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간 또 부모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은요 한국 군대를 무슨 보이스카우트 정도로 생각하긴 해요. 이게 군대냐, 뭐 3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질 않나, 1개월에 한 번씩 부모님 만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자식을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매일매일이 그냥 안전하길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군에 간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늘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하는데 또 북한에서의 군대를 아니까 걱정을 하더라도 1년 반이고 우리나라 군대는 훨씬 북한보다 좋으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목숨을 걸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좋은 군에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열심히 서포트할 생각입니다.